네, 2022년 2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선언을 포기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의 제목, 문재인이 탈핵을 포기했다고? 아니야, 궤변이야. 그렇게 믿었다면 당신은 속아 넘어간 거야. 네, 제목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2월 25일, 오늘이죠. 청와대 염린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는 국방과 더불어 없으면 죽습니다. 총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죠. 에너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입니다. 하도 요즘 장관이 바뀌어서 이름을 저도 기억 못하는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 왈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 라고 주문했습니다. 웬일이니 문재인이 생각을 바꿨구나.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포항과 경주 지진, 공극 발생, 공극은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건물 보게 되면 이렇게 틈이 벌어지죠. 시멘트 건물 보게 되면 이렇게 틈이 벌어지죠. 그런 게 공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극의 발생,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서둘러라, 점검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운영되는 앞으로 60년 동안 원전은 이게 국민을 마저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원전은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이 기저전원이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세 종류로 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최악의 경우에도 반드시 소비하는 전기가 있죠. 국민이 5천만인데 뭐 전쟁이 나도 이 정도 전기는 반드시 소비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그 정도는 늘 생산해 주는 게 좋죠. 그걸 기저전원 또는 기저부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의 한 30% 정도를 기저전원 또는 기저부하로 보는데 이거는 불변이기 때문에 가장 싸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조작을 하기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원전으로 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전원, 중간부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이 전기는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중간이라 그럽니다. 중간 부하는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석탄 발전을 해왔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원전보다는 확실히 비싼데 발전 단가가. 근데 갑자기 이제 전기 소비가 줄어들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첨두부하, 첨두전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LNG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저부하고 중간부하는 우리나라 늘 쓰는 전기를 생산해 주는데 이 첨두는 여름날에는 갑자기 150을 썼다가 겨울에는 전기 많이 쓰는 날 150 썼다가 130 썼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맞출 수가 없으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확 느리고 줄이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딱 맞춰 못하니까 여유 잡고 한 30% 정도는 이렇게 금방 소비가 늘어나면 금방 발전했다 줄였다 이런 걸로 그걸 첨두부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주로 LNG 가스로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은 주로 기저부하로 쓰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원전은 60년 동안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기저부하를 맡고 있는 원전이 앞으로 계속 중시되나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대사기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세계적인 에너지난이 일어났습니다. 유가가 뛰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공급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상 다 지어놓은 원전을 빨리 가동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지시한 거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이 당위정 발언 거짓말을 한 것들이 이제 자꾸 참말로 자기 속셈으로 바뀌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다. 네, 우리나라 원전은 전남의 영광, 그 다음에 경남 부산 쪽에 가면 기장 쪽에 고리, 또 경남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 월성이 경북인가? 경북이겠구나. 그 다음에 또 경북에 저 울진 네 군데 있는데 거기에 최소 4기 많으면 6기씩 모여 있죠. 이게 세계 최고의 밀집도라는 겁니다. 그 지역당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그러니까 문재인이란 사람은 하나 터지면 다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폭탄도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이 그때 6기가 있었 상태에서 하나만 사고가 났었죠. 체르노빌도 사고 난 게 4호기입니다. 1, 2, 3호기는 괜찮았습니다. 쓰리마일 섬 원전은 그게 2호기였던가요? 그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사고 났다고 옆에 거 사고 안 납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폭탄을 한번 터지면 옆에 있는 거 터지면 원전은 사고 났다고 해서 옆에 거 같이 사고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전을 줄이는 탈핵 정책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게 탈핵 정책이죠.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새로 원전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안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084년까지 원전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동을 해라라고 한 게 수명이 60년입니다. 법적 수명이. 24년부터 돌아간다고 보면 그게 60년 되면 84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동되는 것들이 60년 지나면 그 앞에 것들은 이미 수명이 다 지났으니까 84년 이후로는 우리나라 원전 제로가 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정책을 포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공사를 거의 다 해놓은 그 4개의 원전을 마무리해서 가동시켜라.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그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어떻게 하면 하냐 하는 그 비난을 살짝 피해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딴소리들을 하는데요. 원전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라는 건 뭔지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원전 해체 기술, SMR 연구, 핵 융합 연구도 속도를 내라. 네,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력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해달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못한다는 건데 이미 이거 상당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는 앞으로의 기술이고 현재의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강인데 그걸 문재인이 다 죽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너지 부족이 예상되니까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된 사실 문재인 정권이 공사가 지지부진하도록 만들어놨던 거를 에너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어라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그러나 우리 원전 정책은 여전히 탈핵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상당히 또 제가 봤을 때 이 원자력을 하는 기자 입장에서 못마땅했던 게 이 개인을 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가 뭐라는 건 외부 전문가로 참석한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하면서 SMR 사용후 해결료 등 원전 관련 문제는 국민적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님이 참석해서 이 회의에 원자력은 국민적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종수 교수님이 누군가? 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들 거의 알거든요. 친한 교수도 있고. 이분 원자력과 교수 아닙니다. 서울대는 원자핵공학과라 그러나? 이분은 무슨 과 교수인가 하면요. 전공이 서울공대에 옛날에 산업공학과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과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분은 산업공학의 한 갈래로 기술 경영을 하신 분으로 대학교에 학부가 있잖아요. 공과대학원. 공과대학에서는 이분이 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대학원 과정에서 과는 없고 협동과정으로 기술 경영을
가르치시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원자력 전문가가 아닙니다. 에너지 정책을 하시는데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가 원자력 정책이겠죠. 에너지 정책을 포함해서 기술 경영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인데 이분을 전문가로 모셔갖고 청와대가 이분 멘트를 하게 했습니다. 이분도 원자력을 조금 아시지만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는 절대 안 부릅니다. 참고로 지난번 윤석열 씨가 정치의 뜻을 둔다고 하면서 처음 방문한 게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방문해서 주한규 교수 만났잖아요. 두 양반은 서울대 1년 선후배 차이가 되고. 지금 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등 우리나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뭐 카이스트 교수들, 경희대 황주호 교수 이하 정범진 교수, 뭐 카이스트 정영훈 교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반문재인입니다. 탈핵적적한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분들은 절대 못 부르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까딱 속아갖고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문재인 씨가 했던 거 포기하라 했더니 대선 국면에서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까 꼬리를 내리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는데 꼬리 내리는 거 아닙니다. 에너지 부족할까봐 거의 다 된 거 빨리 하라는 거고 살짝 속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씨는요. 탈핵이라는 말이 저항이 많으니까 감원전, 점점 원전을 줄여간다. 근데 이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새로운 원전은 안 짓고 지금 공사하던 것만 끝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명이 닿으면 다 그러니까 앞으로 60년, 24년에 이게 가동되니까 62년 후면은 우리나라 원전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탈핵 정책이죠. 이걸 이재명 후보는 감원전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청와대가 또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요. 애초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언제 끝납니까? 네. 5월 9일까지 가죠. 이거 벌써 작년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질질 끌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달 남았으니까 자기 임기 말에 적어도 신한울 1호기 개막식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호기 벌써 할 수 있는데 그거 질질 끌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살짝 도망가듯이 이렇게 해놓고 신고리 5, 6호기는 어려웠거려. 그리고 그 행사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가하려고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인데 아이고, 이건 진짜 생색내기 거짓말입니다.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신고리 5, 6호기 설명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을 때 탈핵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죠? 탈핵 정책을 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식에 가서 탈핵 정책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신고리 5, 6호기를 조금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세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막연히 세우면 마음대로 했다는 비난이니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신고리 5, 6호기를 세워야 되느냐 공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하고 국민 토론에 붙여서 합니다. 그때 제가 이 책을 썼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때 17년 10월 17일 최종 결론이 났는데 거의 60대 40, 6대 4의 비율로 59.5대 40.5의 비율로 신고리 5, 6호기를 지어라.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설명을 쭉 듣고 나서 보니까 원전 필요한 거네. 그 위험은 우리가 무릅쓰고 그걸 막는 방법을 개발해야지 원전을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공사를 하면 될 텐데 질질 끌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 가도록 아직 끝을 못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웃긴 게 신한울 1, 2호기입니다. 신한울 1호기는요. 이미 다 돼갖고 작년 7월 9일날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질질 끌다 해줬는데 또 조건부 4개를 붙였어요. 뭔가 하면은 저도 봤는데 별거 아니야. 그냥 이거 조금 더 안전성 보강하고 근데 이거 조건 안 되면 허가 안 한다. 이런 조건부를 붙여갖고 지금까지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부 이거 그냥 허가 난 거니까 조건 채워졌네 하면 바로 가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한울 2호기도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기름값 오르고 전기값 오른다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질 끌다가 이제 해주는 거고 신고리 5, 6호기는 그때 공사 재개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질질 끌고 지금까지 오도 아직 끝내지도 못한 거죠. 24년쯤에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그 사이 새로운 원전은 공사하게 했냐? 그 후에 하려고 공사 계획 세워놨던 건 다 죽여버렸거든요. 탈핵 정책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극이란 겁니다. 지금 전기 부족, 에너지 부족 시비가 일까봐 사실상 끝난 거 허가 자기네가 해놓고 또 조건부로 질질 끌던 거를 풀어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계는 모조리 반문재인입니다. 어제 24일 날 에너지 공기업에 있던 퇴직자들하고 우리 한수원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분들은 친원전이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로 구성된 에너지 전문가 네트워크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의도 대합 빌딩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뭐 운동선수들도 하고 연예인들도 하고 뭐도 하는데 원자력계들도 지금 본물처럼 윤석열 지지로 갑니다. 송덕재 이 모임의 회장은 문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면서 탈원전을 백지화하라라고 주장하면서 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 같이 보시죠. 이게 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감언 이설이 거짓입니다. 제가 확언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원자력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궤변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언론들이 좀 헷갈려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정책을 포기했구나 이런 식으로 논조가 가는데 완전히 오버입니다. 제가 확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전문가 네트워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하는 걸 같이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